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요새 문제가 생긴 게 있는데, 밴드에서 만난 5살 연상 여자에게 끌리고 있다는 겁니다. 집안 사람은 모르고 애들도 모르는 저랑 그 여자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애가 있으니 그만둬야 하는데 쉽지 않네요. 집에 들어가니 아내는 곤히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여자는 정말이지 잘해서 이 만남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썰보따리입니다. 만화보다 더 만화 같은 현실 라디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저와 아내가 만난 건 고등학생 때입니다. 그냥 시골 동네 친구였습니다. 아랫집 윗집 사이 아시죠? 별일 없으면 같이 놀고. 저희 아버지와 아내의 아버지는 친구여서 아내 집에 가서 잘 때도 있었죠. 저는 어릴 적 워낙 활발한 성격이었던 탓에 조용한 아내가 답답할 때가 많았죠. 그래서 놀러 간다고 하면 데리고 나가고 나가기 싫다고 해도 그냥 끌고 데려다녔습니다. 아내가 웃었고 저는 아내가 웃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맨날 무표정으로 뚱하게 있다가 웃는 모습을 보니 제가 상당히 재치 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사실은 저도 놀 친구도 없으니 아내를 끌고 다닌 건데 말이죠. 그래요, 저희는 웃을 일 있으면 같이 웃고 슬퍼하는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해주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한다고 믿었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말이죠. 주변 친구들은 너 결혼하면 후회한다. 너 진짜 좋아하는 거 맞냐고 물어댔지만 저희 대답은 시종일관. 내가 아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였습니다. 장인께서는 서두른다고 하셨지만 얼른이라도 결혼해서 애를 낳고 싶더군요. 이게 저에게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연스럽게 그녀는 제 아내가 됐습니다. 아쉽다고 하던 친구 녀석들도 제 결혼 생활을 축복해줬고 결혼을 반대하던 장인 어르신도 눈물을 조금 훔치시면서 축복을 해주셨죠. 그렇게 어느덧 30년. 애가 생기고 애가 크고 그렇게 저희 사이는 점점 있는 듯 없는 듯 사랑이라곤 하나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순탄했고 저희는 남들이 하는 싸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평화롭고 조용했죠. 오로지 정으로만 만들어진 관계였습니다. 아내는 저랑 관계하는 걸 피했고 저도 아내에게 상처 주는 게 싫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배가 나오고 있었고 아내도 똑같이 배가 나오고 늙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아내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겐 소중한 아이가 있으니까요. 아내는 결혼한 뒤 5년을 더 일하다가 집에서 주부로 생활했고 저는 괜찮았습니다. 저도 벌이가 꽤 괜찮은 회사원이라서요. 아내는 가계부도 작성하고 나름 꼼꼼한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친구 사이에서 결혼했던 터라 거리낌이 없어도 너무 없었죠. 아무데서나 방구를 껴대고 집에서는 씻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집 밖을 배회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처음에는 낚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지겹더군요. 마치 우리 집 안처럼. 그래서 시작한 게 건강도 지킬 겸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했는데 혼자서는 이 높은 산을 등반할 수 없을 것 같아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모임은 사람이 북적북적했습니다. 언제 약속을 잡더라도 5명 이상은 참석을 했죠. 다들 직장인인 터라 가정이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고요. 그러다가 제 이상형의 여자를 보게 됐는데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찾던 이상형이었습니다. 말을 걸까도 했지만 말을 걸면 선을 넘어버릴 것 같아 꾹 참고 등산을 계속했습니다. 잦은 회식과 술로 인해서 배에는 기름으로 가득 차 점점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분 정도 등반을 하니 엄청나게 힘이 들더군요. 그때 제 이상형이던 그분이 제게 물을 가져왔는지 묻고는 물을 챙겨주셨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군요. 운동을 해서 뛰는 건지 약간의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뛰는 건지 구분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정신을 다잡고 등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등산이 끝나고 인사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역시 소파에 뒹구르고 있더군요. 그런 아내의 모습에 화가 날까 하다가도 하나뿐이 없는 제 딸을 보고는 삭혔습니다. 저 역시도 그냥 있었던 건 아닙니다. 같이 등산을 가자고도 해보고 했지만 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동네 한 바퀴라도 돌아보라고 했지만 너무 힘들다면서 거절했죠. 식어가는 제 마음을 모른 채로요. 그렇게 등산 스틱을 샀고 바지, 신발을 모두 구입한 채 다시 등산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지사항을 보니 모임을 2주에 한 번은 참석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 그 이상형이 투표한 날짜에 같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인사, 그리고 같이 밥을 먹고 이후에 술도 같이 먹게 됐습니다. 술 맛이 엄청나게 달콤했고 이 여자와 같이 먹는 술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집에 있는 아내를 오늘만큼은 보기가 꺼려졌습니다. 그렇게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이 밤과 여자를 즐겼습니다. 이 여자의 얼굴은 곱상한 외모에도 능력 있는 여자였습니다. 원하는 건 이루고야 마는 여자였던 것이죠. 그 중 하나가 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서로가 가정이 있지만 이 여자는 직진했습니다. 처음 물을 갖다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같이 밥 먹자, 술 먹자. 나중에는 잘 때까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자고 내 꿈꿔. 라고 말이죠. 저는 마음이 심히 흔들렸습니다. 계속해서 등산 모임이 계속됐고, 다시 한번 술을 먹고 밥을 먹고, 거의 애인과 같은 관계가 돼버렸죠. 이 여자의 눈빛은 엄청나게 외로워 보였습니다. 언제라도 저를 잡아먹을 것 같은 눈빛이었죠. 그 강도는 점점 심해졌고 어느새 제 바짓가랑이를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자연스럽게 어른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여자는 너무나 배고팠던 탓인지 저를 엄청난 속도로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 뽑힐 것 같았고 결국 허벅지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살과 살이 부딪힐 때 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소리가 이렇게 큰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마치 인간 착즙기 같았죠. 그래서 저는 매 등산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녀를 위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지만 죄책감이 드는 밤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성적인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마음이 가는 대로 해야 할까요? 이만 사연을 줄이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주세요. 아내는 지금도 옆에서 자고 있네요. 모임 여자에게서 방금 문자가 왔네요. 내 꿈을 꾸라고.